국내 뮤지컬 시장은 오페라의 유령 전과 후로 나뉜다. 2001년 국내 초연 당시 24만 관객 동원을 기록하며 국내 뮤지컬 역사를 새로 쓴 오페라의 유령. 8년 만에 다시 돌아온 이 작품은 초연 기록인 24만 명을 거뜬히 돌파, 30만 관객 동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성공, 그 뒤에는 이들이 있었다. 먼저 그 첫 번째, 뮤지컬 제작자 설도윤. 모두가 무모하다며 말릴 때 작품을 믿고 자신을 믿고 또 관객을 믿으며 오페라의 유령을 국내 무대에 올린 주인공이다. 2001년 초연에 이어 다시 한번 크리스틴이 된 배우 김소현. 그리고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은 작품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늘 노력과 열정으로 얻은 자신감, 여유로움을 무대 위에 펼치는 그녀다. 전 세계 최연소 팬텀이라는 영예를 아는 홍광호. 폭발적인 가창력과 섬세한 감성을 지닌 그가 연기하는 팬텀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들이 전하는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성공 신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각자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오페라 유령 제작을 맡은 설도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페라의 유령에서 크리스틴 다의 역할을 맡은 뮤지컬 배우 김소연입니다. 김소연 씨가 나오셨어요? 네. 좋아하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페라의 유령에서 유령 역할을 맡은 뮤지컬 배우 홍광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배우분들은 무대에서 저희가 자주 볼 수 있었지만 네. 설 대표님은 저희가 이렇게 공연장에서도 쉽게 볼 수 없었고 이렇게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셨는데 연출자로서 여기 오시니까 어떠세요? 제가 여기 탄현 스튜디오에 네. 한 20년 전에 와본 것 같아요. 처음 왔어요. 그 이후에 네. 너무 많이 변해서 예. 깜짝 놀랐습니다. 20년이면 많이 변했겠죠. 예, 강산이 2배 변했으니까 네.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시군요. 김소연 씨는 제가 직접 한번 현장에 가서 인사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이렇게 또 스튜디오로 나와주시니까 정말 화사하게 네. 제 개인적으로 뮤지컬 배우 중에 최고의 팬이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실 방송을 하세요. 본심이 그런 걸 어떡하겠습니까? 예. 홍강호 씨 저 얼굴 어두워지잖아요. 예. 오늘 이렇게 나오니까 어떠세요? 좋은데요? 처음 이런 데 와봤는데요. 네. 이렇게 이쁜지 몰랐었어요. 그동안은. 굉장히 이쁘네요. 네, 아우 고맙습니다. 이렇게 예. 극찬을 해주시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그 세트에 있는 MC들도 참 빛이 나야 될 텐데. 예. 오늘 게스트 세 분과 함께 또 재밌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동안 뒤에서 맛있는 커피가 준비되어 있죠. 자, 우리 제 컬처 건가요? 클럽의 자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아이스 커피인가 보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 먼저 설도윤 대표님 커피부터 소개해 드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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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 커피는 원래 원명은 아이스 에스프레소라는 이제 메뉴입니다. 근데 대표님을 보시면 아무래도 그 달콤함과 그리고 아주 그 파워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와닿기 때문에 그 메뉴명을 스윗 오브 파워라고 이제 정하게 되는데요. 스위드 오브 파워요. 네. 그 대표님께서 이제 보통 가지고 오시는 이 작품들을 보면 이 관객들이 굉장히 좀 뿌리칠 수 없을 만큼의 달콤함, 그리고 그 작품을 아주 힘있게 진행시키고 흥행을 시키는 그런 의미를 이 한 잔에 담아봤습니다. 이게 모양은 흡사 흑맥주 같은데. 그러게요. 예. 너무 맛있어요. 그래요? 저 이런 커피 처음 마셨어요. 김소연 씨 커피는 어떤 네. 거예요? 일단 그 김소연 씨가 이 오페라 유령에서 맡으신 역할이 크리스틴이라는 네. 역할이잖아요. 네. 예. 그 크리스틴의 직업이 발레리나. 발레리나죠. 그래서 스테이지 무대 위에 있는 김소연 씨의 모습을 형상화시킨 메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평소에 뭐 라떼를 또 좋아하신다고 네, 해서 좋아해요. 특별히 신경 좀 썼습니다. 그런 정보는 어디서 알아두신 거예요? 라떼 좋아한다는 정보는? 이거 인터넷 검색을 하셨군요. 짱강호 씨 별명이 미친 가창력이라는 별명인데, 그래서 그 아무래도 이제 그런 가창력에 걸맞는 음료를 준비해 드려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일단 메뉴명을 크레이지 보이스라고 이제 정하게 됐고, 그 지금 두 잔 중에 큰 잔에는 이제 사이다가 들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 잔은 에스프레소인데 테이블에 두 잔을 놔주시고, 그 이 메뉴를 드시는 방법은 작은 잔을 큰 잔 속에 빠뜨려서 마치 폭탄주를 제조하는 듯이 해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가창력에 충분히 목을 풀어줄 수 있는 메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커피를 이렇게 마시는 건 채로. 처음 봤어요. 네, 통째로.
야, 지금 시간 한 오후 8시대로 지금 돌려볼까? 오! 우와. 네. 이야. 아마 맛은 아마 좀 익숙한 맛이 나지 않을까. 네. 네. 네, 김소연 씨도 한번 드셔보세요. 와. 어떠세요? 말씀을 좀 해주셔야죠. 저희가. 예? 드세요. 보리 음료의 맛이 좀 나면서요. 예. 되게 좋아요. 너무 맛있는데. 정지화면을 보는 듯한. 굉장히 특이하게 왜 이렇게 이쪽 오른쪽 왼쪽에는 그 블루베리 향이 돌고요. 가운데는 커피 향과 그 우유 향이 이렇게 도는데 너무 맛있어요. 제가 딱 좋아하는 예. 그런 라떼에다가 블루베리까지. 자, 이렇게 안정 씨가 또 이렇게 멋진 커피를 대접을 했고 이제 네. 본격적으로 좀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 뮤지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요즘에 이 공연이 좀 불황이라는 얘기가 좀 있는데 그런데 흔히 말하는 손익분기점을 넘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기대를 좀 하셨습니까? 오페라 유령이 지난 4월에 24만 명을 돌파를 했고요. 야, 그리고 국내에서만요? 네, 와. 국내에서 단일 공연으로는 가장 최다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 새로운 관객들이 거의 80% 정도를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새로운 그 관객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배우들이 보기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공연을 보러 올까? 이렇게 평가를 하신다면 어떤가요? 글쎄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초연 때도 했었고 또 이렇게 8, 9년 만에 다시 또 오페라령을 했는데요. 사실 오페라령 자체가 4대 뮤지컬 중에서도 지금까지 계속 롱런되고 있는 작품이고요. 개인적으로 제 팬분 중에 한 명이 네. 이번 오페라 유령 제가 한 150회 공연을 했는데요. 100회를 넘게 공연을 보셨어요. 제 공연을. 근데 그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보통 기자분들이 왜 그러시잖아요. 왜 맨날 같은 공연하면 지겹지 않냐는 식으로. 저도 똑같이 공연을 맨날 보는데 지겹지 않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매번 새롭고 매번 눈물이 나고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야, 그분하고 결혼 언제 하실 거예요? 아니 여자분이세요? 아, 여자분이세요? 여자분이세요? 아, 그러시군요. 네. 전 또 남성 팬인 줄 알고. 여자 네. 팬이시고요. 근데 네. 좀 전에 그 김소연 씨 얘기처럼 그 앤드로이드 웨버 작품이 중독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캐츠도 100번 이상 보신 분들이 되게 많고 팬텀도 이렇게 많이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2001년 당시만 해도 정말 아까 대표님 얘기하신 대로 이런 대규모 공연이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의 만류도 좀 심했을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이제 저보고 미쳤다고. 네, 저 미쳤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시장 조사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 당시 돈으로 한 1억여 원 들여서 시장 조사를 다 했고요. 1억이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네, 10년 전이면 굉장히 큰 돈이죠. 네. 그 당시에 그 영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마케팅 디렉터를 한국에 초청을 했고요. 네. 한 달간 저희가 트레이닝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쓰여졌던 마케팅이란 말조차도 없을 그런 시절이었는데 네. 그 마케팅 기법이 지금도 쓰여지고 있고요. 결국은 그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시장 조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번 오페라 유령에서 팬텀 역을 맡은 홍광호 씨 네. 많은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어요. 뭐 150개 나라에서 팬텀 역할을 맡은 사람이 있는데 최연소이시고 이야. 또 팬텀 역을 맡기 전에는 라울 역할을 맡으셨잖아요. 네. 이렇게 늘 화제를 몰고 다니는데 어떠세요? 팬텀 역 맡으신 건? 먼저 라울을 먼저 했었는데요. 네. 라울을 했기 때문에 작품에 대한 이해가 좀 숲을 볼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은 이 두 분은 아시아에서 가장 잘하는 팬텀과 크리스틴이에요. 와. 일본하고도 비교가 안 됩니다. 전 세계 모든 오페라랑 다 봤는데 네.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훌륭한 팬텀과 크리스틴입니다. 지금 딱 또 설리은 대표님께 제가 드릴 질문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또 뭐 저 대표님을 맡고 계시지만 제가 알기로는 성악가 출신으로 뮤지컬 배우도 하셨고요. 그리고 SBS의 또 안무가 역할도 맡으셨단 말이죠. 좀 참 많은 일들을 겪고 오셨네요. 제가 뭘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뮤지컬 배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학교 때 이제 제가 연극반 있었고 또 연극을 하다 보니까 무대에 서고 싶고 또 무대에 있는 공연의 어떤 일도 저는 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뮤지컬 배우를 했었고 뮤지컬 배우 하다 보니까 노래나 연기는 조금 하는데 무용이 너무 부족해서 무용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또 안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술과 사업.
정말 약간의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문화 상품을 파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은 예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수 예술하고 상업 예술이 있는데 저희는 상업 예술이죠. 그러니까 순수 예술은 예술의 과정을 거쳐서 그 목적이 예술의 완성도에 있는 거고, 상업 예술은 예술의 과정을 거쳐서 그 목적이 흥행에 있기 때문에 경영과 예술을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프로듀서는 이제 예술 경영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옆에서 가까이 보시기에 두 분은 이 설대원 대표를 어떤 분으로 좀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한 게 오늘이 처음이에요. 저는 사실 대표님은 거의 10년째 아는데 네. 항상 정말 동해번쩍 서해번쩍. 어느 날은 영국에서 공연을 보고 계시고 어느 날은 미국에서 공연을 보시고 계시고 정말. 근데 되게 놀란 게 있어요. 계약서에 다른 배우들과 친하게 지내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런 게 계약서예요? 계약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란을 일으킬 시에는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2001년에는 없었던 내용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충격적인 게 저희가 만약에 그 제한된 시간에 오지 못하면 거기에 이렇게 카드가 있어요. 출근 카드 이렇게 찍는 거 있잖아요. 그래요? 시계가 네. 이렇게 딱 공장처럼. 찍혀요. 네. 그 출근하듯이. 근데 만약에 1분이라도 예를 들어서 뭐 6시가 콜타임이면 0601 이렇게 만약에 찍히잖아요. 그러면 1분 늦은 걸로. 3만 원 벌금이 1분에서 월급에서 제가 같지 않습니다. 그래요? 회식하나요? 네, 그걸로? 회식 때. 네, 저희 MT 갈 때 이렇게 모아서 다 주셨는데 그래요? 사실 저희들은 정말 그 공연 그러니까 만약에 일찍 와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다다다다다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5분 전쯤 됐구나. 그러니까 처음에 요즘은 안 찍어요, 그냥. 그래요? 네. 저런 분도 계시네. 저러면 어떡하죠? 다 알고 있습니다. 컴퍼니 매니저가 다 보고 있어요. 보고 있다가 몇 번에 왔음 이렇게 메일로 제가 다 받고 있고요. 부장 이상 되면요 출퇴근 시간을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방에 부장님도 그러시잖아요. 팀장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사실은 신기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네. 이제 배우와 관객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일찍 와서 웜업하고 네. 그리고 충분히 몸을 풀고 목을 풀었을 때 최선의 공연을 보여줄 수 있어요. 저하고의 약속이 아니고 관객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좀 지독하다는 얘기를 듣지만 그 출근부 도장을 꼭 찍게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빠밤. 고마워요. 늦었어요, 제가. 자, 마지막 질문 김소연 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명의 팬텀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팬텀은 누군가요? 야, 이거 이 각각 매력이 곤란한데요. 있어요. 각자 개성을 갖고 있고요. 이런 답변은 피해 달라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꼭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실 아까 이 대본을 보고 있었는데 네. 송강호 씨가 옆에서 대답 잘해야 된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장기 공연에 정말 지칠 법 하잖아요. 근데 네. 세 명의 다른 팬텀을 매일매일 바꿔서 만나니까 크리스틴의 입장에서 너무 좋아요, 사실은.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한데 그때그때 다른 팬텀이 이렇게 나타나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세 분 중에 한 분을 꼭 집어서 선택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집요하시군요. 집요합니다. 글쎄요, 정말 다 너무 좋으세요. 그래요? 너무 좋으시고 뭐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강호 씨가 정말 그런 너무 다른 모습을 또 봤고요. 눈빛이 많이 흔들리시는데. 네. 그럼 3만 원. 반대로 그래요. 꼭 집어서 얘기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네, 일이죠. 네. 예. 마지막으로 저희가 노래를 좀 청해 들을 수 있을까요? 처음 크리스틴이 팬텀을 만나서 같이 이제 팬텀의 지하 미궁으로 가면서 배를 타고 안개 낀 호수를 지하로 내려가면서 부르는 노래인데요. The Phantom of the Opera. 네, 그럼 두 분의 노래 청해 들으면서요. 이어서 이 베스트셀러 작가 신달자 씨의 신간 에세이집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소식까지 전해드릴게요.